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에서 손해선수로 근무 중인 이윤석 손해사연수입니다. 자, 오늘 말씀드릴 사례는요, 직장 유암종으로 일반암 진단비를 전액 지급받은 사례입니다. 자, 먼저 서류를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은 건강검진 과정에서 내시경 검사를 하셨고요. 내시경 검사 결과 용종이 있다는 내용으로 대장용종 절제술을 시행했습니다. 시행한 다음에 조직검사를 시행했는데요. 조직검사 결과는 보시는 것처럼 신경내분비 종양으로 그레이드 1 1등급에 해당이 된다라는 진단을 받았고요. 이 조직검사 결과를 토대로 수술해 주셨던 선생님은 다시 질병분류 기호를 D37.5로 확정을 지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D37.5,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입하게 되는 암보험은요, 일반암 진단비와 소외감 진단비로 나뉘어지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일반암 진단비가 3천만원이라면 소외감 진단비는 보통 10% 정도인 300만원 이렇게 지급이 됩니다. 그리고 일반암 진단비는 대부분 C코드를 의미하는 데 반해 D코드가 나오면 대부분 경계성 종양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D37.5만 가지고 청구를 한다면 당연히 보험회사에서는 경계성 종양에 해당하는 300만원만 지급을 하게 되는 거고요. 직장 유암종, 이 신경 내분비 종양이 만약에 일반암에 해당이 된다라고 본다면 3천만원이 지급되게 됩니다. 당연히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약 90% 정도가 왔다 갔다 하는 내용이므로 그쪽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방어를 하겠죠. 그래서 일단 이분에 대한 사건을 의뢰받고 제가 서류를 쭉 검토해 보니까 첫 번째로 가입하신 보험이 2016년도에 가입을 하셨습니다. 이 경우 7차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표가 적용이 되고 있는데요.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표를 기준으로 먼저 주치의 선생님께 찾아뵙고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이래저래 해서 악성으로 될 수도 있습니다. 좀 이 코드를 변경해 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절대로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었고요. 그 결과 다시 자문을 시행했습니다. 자문은 당연히 보험회사 측 자문이 아니라 제가 시행했던 자문이기 때문에 환자분한테는 좀 유리하게 시행을 할 수밖에 없겠죠. 제 입장이 그러니까요. 근데 다만 요 밑에 보시면 신경내분비 종양 1등급 M8240/3이라고 있는데 이 슬러시3은 악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근데 보통 제가 원래는 4개인데 3개만 넣었어요. 왜냐면 7차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표에선 하나가 추가가 됐습니다. 밑에 상세불명의 유암종 또는 상세불명의 신경내분비 암종이라 그래가지고 밑에 슬러시 1으로 또 하나가 있어요. 그러면 보통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여기 또는 상세불명의 유암종에 체크를 하세요. 근데 상세불명의 유암종이 체크가 되면은요, 슬러시 3이 아니라 슬러시 1이기 때문에 경계성 종양이 되고, 경계성 종양으로 판단된다는 얘기는 300만원만 주면 된다는 얘기예요. 뭐 3천만원 기준으로 봤을 때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피해자 편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자문도 좀 유리한 쪽으로 찾아봐서 보내지만 자문을 할 때 질문표도 가급적이면 저희 쪽으로 유리한 내용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코드는 C20으로 받았어요. 이 받은 코드는 수술을 해주신 임상 선생님의 진단이 아니라 병리과의 진단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보험 약관상 암에 해당이 되려면 병리과적으로도 암, 그리고 임상으로부터도 암이라는 진단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다시 찾아뵙습니다. 판례와 이 자문 내용, 병리과적으로 C20에 해당한다는 내용과 현재 대법원 판례의 동향, 그리고 왜 여기에 대해서 C20을 주셔도 큰 문제가 없고 교수님께 누가 되지 않을지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설명드린 결과 보시면 같은 진단서에 대해서 C20으로 코드 변경이 됐습니다. 그럼 여기서 하나, 코드 변경은 반드시 해야 되느냐? 해야 되느냐 물어보시는데 안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안 해도 제가 해서 받은 게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코드 변경을 제가 왜 가급적 받으려고 하느냐, 지금 현재 대법원에서 유암종에 대해서 지급을 해라 라는 판례가 있다는 건 대부분 아실 거예요. 근데 그 사례의 주요 골자는 뭐였냐면 치료병원의 치료의사가 C20을 줬던 사례였습니다. 대부분의 사례처럼 D37.5로 준 게 아니라 이분은 극히 드물게 C20을 받았어요. 주치가 주셨어요. 줬는데도 보험회사에서 자문 결과 D코드라고 해서 못 주겠다고 해서 대법원에 간 것이고,
대법원에서 주치의가 그렇게 판단했다면 줘라라고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험회사에서도 아직까지는 치료병원에서 그렇게 판단한다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D37.5로 판단한다면 이건 충분히 안 줄 수 있는 거다. 소외감만 줘도 되는 거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대부분의 유암종 청구 사례에 대해서 심사를 진행하고 있는 거죠. 만약에 이거는 뭐 어차피 줘야 될 거라고 생각한다면 심사를 할 필요가 없겠죠. 근데 심사를 한다는 것은 대부분 소외감으로만 지급을 하기 위함입니다.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코드 변경이 없다 하더라도 우선은 의견서라든가 왜 지급을 해야 되는지, 유암종에 대한 이분이 걸린 유암종에 대한 조직학적 검사 결과 L 대소포형과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는데 왜 이거는 줘야 되는지에 대한 의견을 적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판례를 첨부를 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저희가 시행한 자문 내용을 첨부합니다. 보시면 이렇게 병리학적으로 C20이다. 그 내용까지 첨부해서 다투면 대부분 받아내고 있습니다. 일반한 지급 타당성을 올리고 있는 거죠. 물론 대부분의 보험회사로부터 받고 있지만 어떤 보험회사는 아직도 우리는 못 주겠다. 우리는 그래도 무조건 소송해야 되겠다 하는 회사들이 있기 때문에 어느 보험회사에 청구를 하시든 간에 그 전에 충분히 알아보고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이 사건은 어떻게 됐을까요? 보험회사는 처브라이프였습니다. 그래서 결과 보여드리면 처브라이프에 청구가 됐고요. 주대남 일시금으로 해서 이분은 또 암생활비가 걸려 있었어요. 그래서 암생활비가 보통 이게 1297만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5년 단위로 나오는 겁니다. 5년 단위로. 그래서 5년 단위로 1290만 원씩 총 5번 나오더라고요. 죄송합니다. 1년에 매년 한 번씩 축하자금으로 해가지고 주는 겁니다. 총 5년 동안. 그럼 대략 한 6천이 좀 넘어가겠죠. 그렇게 나는 진단비를 받게 된 사례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종결됐던 내용이고요. 혹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밑에 역삼각형 클릭하시면 상담 신청할 수 있는 링크가 있습니다. 이 링크에다가 꾹 눌러주시면 이름과 사고 유형, 기타 문의사항, 유암종이면 직장 유암종 진단비 수령 관련 제출 눌러주시면 제가 보고 전화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 외에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포털 검색에서 손해상세 이윤석을 검색해 주시거나 대표번호인 1661-6585 번을 통해서 전화 주시면 제가 직접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직장 유암종, 카시노이드 종양 또는 신경내분비 종양 D37.5라고 하는 진단비가 어떻게 했을 때 C20으로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 사례 소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